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4번, 5번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산책이에요. 산책 왜 해야 될까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피곤한 개가 행복한 개다. 이건 모든 동물 행동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해요. 우리나라 강아지 아까 말씀드렸죠. 일이 없어서 불행해요. 여러분 거꾸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네, 너무 심심해요. 저도 일을 안 하려고 좀 쉬어본 적이 있는데, 아니, 저도 뭐 저만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 일주일 이상 쉬잖아요? 좀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요. 너무 할 것도 없고 약간 일을 좀 적당껏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기 시작해요. 근데 강아지들은 우리가 일을 너무 많이 뺏었어요. 일을 너무 많이 뺏어서 뭐라도 계속 시켜줘야 돼요. 피곤하면 문제 행동도 안 보여요. 피곤하면 그런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또 하나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증가. 제가 수의사로서 약물 처방하는 건 대부분 이 세로토닌을 증가시켜주는 약이에요. 근데 약물만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약물만큼 세로토닌을 증가시켜주는 것 중에 하나가 산책이에요. 왜냐면 이 세로토닌은 햇빛을 받아야지만 합성이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진짜로 웃긴 건, 이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데, 예전부터 먼저 이걸 알기 전에 먼저 느낀 게 있어요. 이 내용을 알기 전에. 저희 병원에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때 전화가 더 많이 오기 시작해요. 겨울 정도 되면 전화가 되게 많이 와요. 안 그러던 애가 요즘 이상하다고. 산책을 안 하고 일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럴 거예요. 겨울에 더 글루미해요. SAD라고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계절성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 일조량 감소예요. 일조량 감소인데 강아지들도 내 멋대로 나갈 수도 없고, 아파트에서 아무리 햇빛이 잘 들어와도 일조량이 감소했는데 바깥에 나가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보호자들이 집안에만 있으니까, 춥다고 집안에만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감기 걸릴까 봐 안 나가다 보니까. 저 미국 가서 되게 놀랐어요. 예전에 우리가 다 주렁주렁 달고 다녀요. 눈 주렁주렁 달고. 뭐 걔네들은 보통 하우스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집안에서 오줌을 안 싸고 무조건 하루에 2-3번 밖으로 나가서 배변 배뇨를 하게 교육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추워도 나가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추우니까 잘 안 나가다 보니까 강아지도 같이 못 나가요. 그래서 특히 뭐 산책을 잘 시켜주시는 분들도 약간 애로사항은 있어요. 왜냐하면 퇴근하고 산책 시켜주려고 보면 해가 져 있어요.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영향은 될 수가 있어요. 예전에 되게 웃긴 걸 본 적이 있는데,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10가지 요소 중에 반려견과 관련된 게 이거였어요. 겨울만 되면 그 많던 반려견들은 다 어디 가는 것인가? 실제로 있어요. 네. 외국인들이 그걸 되게 신기하게 생각한대요. 얘네는 당연히 산책을 나가고 추워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겨울만 되면 강아지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밖에서. 그걸 되게 신기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산책할 때 왜 그럴까 한번, 문제되는 아이들 많죠? 그쵸? 산책할 때 한 3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저리가, 싸우자, 놀자. 산책할 때 막 짖는 아이들, 저리가, 싸우자, 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놀자는 이제 뒤로 제쳐주고요. 저리가, 싸우자는 대부분 사람들이 만들죠. 보호자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자, 사회화를 시키지 않았어요. 사회화를 시켜주지 않아서 얘가 사회성이 되게 다른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상태에서 첫 산책을 딱 나갔는데 밖에 강아지가 와요. 반대 방향이에요. 얘는 싫다고 아까 우리 그 공격성 사다리에서 보이는 소관 시그널들을 다 보였어요. 낼름거리고 고개 돌리고 보호자 뒤로 가고, 충분히 표현을 했는데 엄마는 친구 하면서 데리고 가요. 강아지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강아지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겠죠.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근데 대부분 도망가거나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쵸? 누가 칼 들고 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망가죠. 처음부터 싸우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싸워보려고 하겠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강아지들 한번 보세요. 줄에 매달려서 가요. 내가 싫다고 보호자한테 계속 표현을 했는데 보호자는 오히려 아이랑 만나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얘는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줄이 있어요. 도망을 못 가요. 어떻게 할까요?
싸워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보호자가 그때서야 멀어져요. 얘가. 이게 뭘 배우죠? 선제 공격을. 축구도 아니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습관이 되면 다른 강아지나 사람을 보고 계속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 중에 리시 어그레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가 산책할 때 공격성을 엄청나게 보인다. 이런 아이들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게 공원 가서는 어떤지, 줄 풀어놓고 놀 수 있는 곳에서는 어떤지도 한번 봐보세요. 많은 아이들이, 50% 넘는 아이들이 줄이 안 달려있으면 공격성을 안 보여요. 왜냐면 싫으면 피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먼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줄을 풀어놓고 산책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산책할 때 공격성 보이는 거. 우선 피해야 돼요. 우선 강아지를 피해야 돼요.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전에는 우선 강아지가 보이면 보호자가 먼저 피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보호자를 믿기 시작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호자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나서 자기가 먼저 막 이렇게 스스로 해결을 하는데 보호자가 먼저 얘가 싫어하는 거를 막고 피해주고 보호자를 따라다니면 내가 싫어하는 걸 안 하고 이게 한 2, 3개월 정도 계속 쌓이다 보면 약간의 이런 신뢰감이 생기겠죠. 이게 먼저 가야 돼요. 자꾸 만나게 우리 많은 분들 그러죠. 얘 사회성이 부족해 하면서 뭐 하시죠? 애교 카페. 안 돼요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약간 극단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바퀴벌레를 싫어해요. 근데 엄마가 자꾸 바퀴벌레랑 친해져야 된다고 바퀴벌레 가득한 방에 가둬놔요. 될까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산책할 땐 그렇게 하고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노력을 하셔서 뭔가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베스트 프렌드 먼저 하나 만들어야 돼요. 강아지들이 많은 상태에서 얘가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고 좀 바디랭귀지나 에너지 레벨이 좀 낮아서 충분히 어울릴 만한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친한 친구를 만들어주고 나서 차근차근히 가야지 이걸 계속 억지로 하려다 보면 더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짖기 시작하면 교육이 안 돼요. 우리 레드존에 들어갔다 그래요. 하다가 짖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거리를 늘려서 흥분하지 않는 공간으로 가줘야 돼요. 흥분하지 않는 공간으로. 그리고 거기서 뭔가 교육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뭘 많이 하냐면 이렇게 산책하거나 다른 강아지나 사람 보고 짖는 아이들은 우선은 산책할 때 벤치 같은 데 가서 앉아요. 흥분이 좀 가라앉은 상태에서. 그리고 사람이나 강아지들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딱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쳐다봤을 때마다 칭찬해줘요. 저 아까 클리커 썼잖아요. 클리커가 그런 칭찬을 정확한 타이밍에 해주게 되는 도구예요. 그래서 보다가 그냥 저는 제 아이만 보고 있고 얘가 뭔가 딱 쳐다봤다? 클릭하고 같이 줘. 또 누굴 쳐다봤다? 클릭하고 같이 줘. 이걸 계속 반복을 하고 이제 움직이면서 해요.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떤 이제 조금 더 빨리 이해하는 아이들은 가다가 누구 보이면 보호자 쳐다봐요. 뭐 줄 거 없냐. 그러니까 뭔가 나쁜 감정을 좋은 걸로 돌리는 교육들을 꾸준히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거, 뭐 제가 새나개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짖을 때 간식을 주면 더 짖을까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언제 교육이 안 돼요? 막 칭찬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배를 눌렀더니 얘가 막 짖어. 이때 간식을 주면 얘가 이걸 배울까봐. 근데 우선은 교육적으로는 주셔야 돼요. 우선 기분을 먼저 풀어줘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벨소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많이 줄어들었을 때 기다리면 간식 주는 걸로 넘어가야죠. 처음에는 가장 먼저는 불안에 의한 짖음 같은 경우는 간식 준다고 강화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고정적 조건화라고 해서 자극과 얘의 반응이 어땠든지 간에 얘가 싫어하는 자극과 좋은 걸 계속 연결시켜주는 게 더 중요해요. 조금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될 텐데 또 집에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실제로 저희 집 강아지는 밥그릇이 없습니다.